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상승으로 그 전날의 낙폭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회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다우와 S&P는 1%대 그리고 나스닥이 0.9%대 하락으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내일과 모레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FOMC 회의 자체가 열렸었는데 사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며 지금 시장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락 자체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해드릴 내용 자체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변곡이라는 점은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6일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통화정책 관련해서 증언이 있을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이 있다 보니까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FOMC 회의로 성명서를 통해서 이번 증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파란불, 크루드오일과 골드도 전부 파란불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1.4% 하락세입니다. 2,98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 내림세입니다. 9,57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59% 하락세입니다. 3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4% 하락세입니다. 1,71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 오름세입니다. 1.128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 역시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까지 오늘은 전부 다 좀 음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해왕 트레이더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 상황을 맨날 보자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좀 매수세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사실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단가 자체 나스닥 할 때 좀 측정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의 조정이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왔었는데 시장 자체가 금요일 날 있었던 이제 급락에 대한 어떤 반회기 정도 이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돼요. 미증시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나스닥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가는 9,000선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9,000선 떨어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성명서 내용 뭐 한 번 더 보고 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다소 이어질지 이 부분 시황과 연결해서 미증시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트레이딩 타임에서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소식들 전해 듣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외신의 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좀 낙폭을 축소한 경우고요. 여전히 2% 하락한 25,066선에서 거래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 떨어진 2,997선까지 내려오면서 3,000선을 깨트린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7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지금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9,5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도 지금 공포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미증시 3대 지수가 좀 폭락했을 당시에는 11%가량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에 못 미친 8.67%가량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속보도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가 멈춘 줄 알고 5월 동안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카니발이나 로열 캐리비안,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주들이 계속해서 7%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백악관이 V자형 회복을 내세우면서 경기가 곧 급반등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경제가 V자형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하반기에는 경제가 20% 성장 궤도에 오르고 실업률은 올 연말쯤에 가서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내년은 또 하나의 견고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수치들과 매우 비슷한데요. 이 커들러 위원장은 지금 경제가 회복 국면이고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경기 부양책과 경제 재개방으로 인해서 소규모 영업장의 80%가 재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급반등 가능성이 이렇게 레리 커들러 위원장을 포함해서 트럼프 행정부만의 허세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경제 해설자인 그레그가 미 경제가 지난 4월부터 바닥을 좀 겪고 있다가 6월 초까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L자 회복은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V자 회복의 초기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역시 최근의 성장 데이터와 정책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V자형 회복에 대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현재 수준에서 47%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매도세가 증시 강세 흐름에 원기를 회복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됐다. 이런 급락장을 왜 이런 급락장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연준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매도세가 나타나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형성된 거품이 없어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 4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강세 흐름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투자 비중이 작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이다. 세 번째는 유동성과 금리 환경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봉쇄 완화 조치 때문에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동력이 주식시장을 지금부터 4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JP모건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특히 지금 이 저금리 기조와 연준의 유동성 공급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7%가 올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급락세나 아니면 저번 주 미증시 폭락장 아니면 오늘의 조정까지 포함들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조정, 거품이 잠깐 꺼지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소식은 이런 V자 반등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미국 밴더빌트 의과대학의 윌리엄 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파동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봉쇄를 풀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텍사스주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미국의 22개의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언론에서 보도됐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대규모 모임이나 종교, 집회 같은 걸 너무 많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태평한 분위기를 가지니까 코로나가 더 크게, 이전보다 더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 2차 파동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서 경제를 다시 봉쇄할 경우에는 금융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수 있으며 사회적인 여파나 문화적인 여파를 고려했을 때 이 봉쇄 조치가 다시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 말처럼 정말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이제 오랜만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2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주말이 지난 새 79명, 79명까지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도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113명까지 달한다고 하고 러시아는 신규 확진자가 8,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유럽 지역 역시 이런 코로나 2차 파동에 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같은 피해가 하반기에도 없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확진 추이를 좀 세계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도 이 오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영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2분기에만 21조 원의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에 따른 유가 폭락 그리고 원유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회사 측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제동이 걸리고 유가가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로 장기 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유행은 이 탄소 에너지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 장기 유가 예상치를 수정해서 현재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50년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런던의 브렌트유 가격이 2021년부터 205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평균 배럴당 가격이 55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유가 폭락으로 사업이 움츠러들면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측이 일자리 1만 개까지 축소할 예상이라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런던의 원유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이렇게 배럴당 55달러 가량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는 브렌트유도 그렇고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배럴당 60달러 선을 윗돌거나 하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이 55달러 선에서 머문다는 건 악재로 좀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해왕 트레이더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S&P 0.93%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해왕 트레이더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주셨습니다. 자, 일단 해왕 트레이더는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시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9,6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해외선물의 신 오기 전에 좀 무료 방송을 좀 하다가 왔었는데 지금 진입 포인트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매수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매수를 강조를 드린 상황에서 왔는데 불과 이제 1시간 전에 설명할 때는 장중이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스페인 이탈 나오고 제2탈 나오면 매수 들어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7,000선까지 도달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아요. 7,000선까지는. 네, 포인트 자체가 데일리로밖에 가능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지금 60번봉에서 여러분들 최근 금요일 날 급락 장세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외신에서는 사실 떠드는 게 2차 파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코로나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코로나가 2차 파동이 와서 급락이 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근거를 가지고 내비추겠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장중 자체가 이제 4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죠. 예, 어제 기준으로 미국 추이를 본다면은 계속적인 우상향 포인트예요. 근데 미증시는 신고가 갱신했어요. 2차 파동이 왔다?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네. 지금 제가 이제 볼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밸런스를 설명하자면은 코로나 자체를 회귀한 거는 어쨌든 이 하락에 대한 최근 올해 장세의 국면은 코로나가 맞습니다. 수요도 급감이라든가 이제 GDP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 상승분의 견인은 이제 돈을 푼다는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원화 기준으로 3천조 가량을 풀었습니다. 3천조. 3천조예요. 원화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3천조 더 풀겠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그럼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에 대해서 밸런스를 계속적으로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파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원웨이로 가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신고가 갱신 이후에 이제 급매도 자체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한 이유는 지난 2019년도의 V자 반등을 본다면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왼쪽 2019년 미중무역 터졌을 때 V자 반등이 일어난 이후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 매도적 국면 랠리가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조정이 오더라도. 어거지로 짜내는 거예요. 기술적 하락인 거죠, 그냥 단순히. 자, 지난주 성명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왜 굉장히 높나요? 하면서 일봉상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왜 높나요? 한번 판단하면 성명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성명서 얘기를 안 드려서 여러분들 생략하신 분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황 개선됐다. 이 부분과 경제회복, 가계, 신용흐름에 대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자, V자 반등은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표상.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증시는 다릅니다. 증시는 얼마나 돈을 푸느냐에 따라 반응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지만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게요. 가계와 기업으로 신용흐름을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수개월 동안 재무부 증권과 기관의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 및 사업용 부동산 모기지 저당 증권 매입을 최소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이 부분이 이제 팩트에 가까운 거예요. 앞으로 연준의 행보 자체는 돈을 더 풀겠다는 의미를 강화한 겁니다. 점도표를 보면은 기준금리, 제로금리를 끌겠다는 건 2020년도까지 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돈을 앞으로 얼마나 풀고 얼마나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인데 원래 당초 지난주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수익률 곡선 제어에 대한 한번 거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평가가 있었지만은 수익률 곡선 제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채권 매입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더 발언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수익률 곡선 제어는 더 남을 수 있는 카드가 된 거예요. 상황이. 마이너스 금리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일드캡이 먼저 씌워지고 나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은. 자, 그러면은 연준이 이번 이제 16일이죠. 16일, 17일 상원 하원 이제 증언이 이어질 텐데 상황 자체로 지난주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난주에 성명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걸 번복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사채에 대한 구조 자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어떤 매입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미 연준에 대한 상황, 돈을 푸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미 증시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락에 대한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국면 내가 이끄는데 60분봉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를 그려본다면은 상단에 대한 어떤 채널 구성으로 우리는 힌트 자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박스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얘기를 했던 거는 9,830선이에요. 여기서 매도를 봅시다 하고서 무료 카톡방에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급락을 했네요. 상황 자체가. 이러한 국면이 나온 거는 파동에 대한 완성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 2, 3, 4차까지 파동이 이어진 국면에. 근데 연준에 대한 행보라든가 돈을 푸는 의미를 해석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시장 상황은. 그래 어디 나올 가능성이 높냐? 9천선까지 매도 국면으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근데 오늘 당일 트레이딩은 제가 매수 관점을 보라고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틱 기준으로 이제 9,700선까지는 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당일 트레이딩은. 근데 호가 지금 단가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9,520포인트인데 지금 제가 이제 매수 들라고 하면은 이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매수 들라고 하면은 단가 다 놓쳤기 때문에. 자,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를 판단하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도달할 수 있는 9,700선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좀 길게 열립니다. 예. 틱 차트에 대해서 크게 확대를 하고 보셔야 돼요, 상황이. 9,700선에 대해서 저항을 한번 맞을 수 있겠다 하고서 판단하는 거는 고점의 흐름 대비해서 올라올 수 있는 위치값까지가 9,700선까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지난주 성명서 내용 체크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길 권유드리고 앞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사실 못 뿜었지만은 지금 최근 나왔던 이제 BBB 채권이죠. BBB 등급 이제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금리 이제 채권 수익률 자체를 평가를 하자면은 미 증시랑 똑같이 갑니다. 국채랑 오히려 다르게 나와요. 국채가 있고 하이힐드 채권이 있는데 금리 이제 완전하게 이제 반비를 하는 게 하이힐드 채권이에요. 미 증시랑 지금 현 상황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미 증시는 국채에 대한 영향보다 회사채에 대한 BBB 채권 등급에 대한 구조 자체로 미 증시 자체가 흐름도가 굉장히 똑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외신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외신을 평가하는 방법에 얘기 드리는데 외신을 볼 때는 사실 이제 사실 기반으로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드려요. 급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는 이제 기술적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파동을 만들기 위한 3월부터 상승 랠리를 무섭게 뿜어왔죠, 여러분들. 한 텀 쉬는 거예요. 한 텀 쉬는 거. 한 텀 쉬고 연준에서 다음 추가 카드를 꺼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카드 꺼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번이 뭐냐면은 예상안을 먼저 꺼내자면은 지금 연준의 회사채 직접 매입 가능성 자체가 1번이고 이제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원웨이 장이 나오는 거는 직접 주식 매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대한 통화 정책을 바탕으로 과거에 펼쳤었던 상황을 전개로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의 어떤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드캡도 하나의 상승 포인트라고 보지만은 지금 이번 달은 생략이 됐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에 대한 매수세를 더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증시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인버스랑 이제 국내 선물 차트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선이 오늘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장중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이제 폭락장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증시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증시 자체가 신고가가 또 갱신된다면은 한국 증시는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제 채권 매입 자체를 진행을 하죠. SCV 설립기구를 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간다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미증시 자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기조 자체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재차 매수를 보시려면은 국내 선물 기준으로 252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 후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인버스 차트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나오실 수 있는 찬스예요, 여러분들. 자, 인버스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 흔히 고버스라고 하죠. 고버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고버스는 당분간 보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미증시에 대한 연준의 카드 정책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돈을 푸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을 푸는 의미 자체가 앞으로 3,000조를 더 풀겠대요.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앞으로 너무 많은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내에서 변곡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지금 오늘 내일 이번 주 있었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정 국면으로 보고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자체는 매수로 평가한 거는 금요일 하락분에 대한 단순한 매수세 이 정도로만 평가를 하는데 웨이팅을 마지막에 든 거는 단가가 진입할 단가가 이미 다 끝났다. 네. 단가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매수다 매도다 평가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인버스 차트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미리 고퍼스 기준으로 6,250에 좀 손절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따가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시장은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정책을 꺼내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정세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먼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외신에 대한 내용은 필요가 없어. 차트에서 다 답이 나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었어요. 마이너스 유가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유가에서 외신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차트에서 답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9,000선까지 이제 급락 자체가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지만은 9,700선에서 저항 포인트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재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더 오히려 답인 것 같아요. 웨이팅 하시고 9,700에 대한 저항 포인트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매도 대응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지수 선물 나스닥 같은 경우 관망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9,700선 저항선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의견을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망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증시에는 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과 모레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하원 의회에서의 증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FOMC의 성명서와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연준의 남은 총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들은 회사채 매입 그리고 주식 매입 될 텐데,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연준법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을 해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크루드 오일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이 그동안 40달러 선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다시금 좀 저항을 맞고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5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해왕 트레이더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를 보시네요.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오늘 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을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제가 오기 전에 진짜 오일 진짜 어렵다고 얘기 드렸어요, 사실. 오일이. 저는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당분간 고유가 시대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고유가는 50달러 선에 대한 회귀 자체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릴 것 같고, 지금 제가 한번 재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박스권이 굉장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최근 나온 시황 자체가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가. 정확하게. 최근 그나마 기억나는 게 이제 사우디 측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한번 꺼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급에 대한 측면 우려다 보니까 하락 요소임에는 분명하죠. 하락 요소임에는 분명해요. 근데 제가 오늘 오히려 보고 있는 국면 자체는 이 상단에 대한 이 부분이, 이 채널 자체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완전한 매도로 넘어가려면 저가 자체가 깨져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매수를 보는 포인트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채널 하단 구간에서 완전하게 이제 극점을 좀 잡는 편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이탈점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좀 지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이제 상단에 대한 채널로 한 번 더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36선 자체가 이탈 오고 나서 좀 매수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36선, 39선까지는 한 번 더 도달 가능성이 높아요. 39선까지는. 네. 6선이 이탈된다면은.
이탈된다면 39선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일단 놀 거예요, 여러분들. 시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상황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림입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거꾸로질 정도로 어려운 그림이지만은 36선 이탈이 온다면은 39선까지는 다시 재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만 설명드리고, 유가 뭐 재고량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갑자기 긴급적인 유가가 최근 엄청 어려웠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긴급한 시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긴급한 시황이 갑작스럽게 터지고 주말 사이에 상황 자체가 면밀히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39선에서 좀 매도를 보면 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고, 아직 39선이 한 번 더 이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거는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가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냥 저가가 밀려버린다면은 저는 계속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뿜고서 매도 지향 자세를 돌입할 거예요. 근데 아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39선은 한 번 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 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신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강요를 많이를 하는데, 이제 오늘 내용 자체는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거리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습니다. 사우디라든가 앞으로 미국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50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셰일에 대한 감축을 좀 미루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는 건, 지금 미국 셰일이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유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여건 내에서 감산 자체를 진행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일이 실제로도 한두 업체 자체가 파산을 했죠. 근데 이 상황이 도래되는 국면 내에서 감산 자체를 이행할 가능성이 적고, 이제 저유가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39달러 선이 재도약한다면은 좀 강하게 매도 한번 보면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이게 제가 간단하게 시장 정리로 드리는 거고,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관련했을 때는 36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시, 그 다음에 39선까지 좀 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좀 판단이다. 이 부분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뭐 50달러 선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50달러는커녕 지금 39에서의 재매도라면 4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도 좀 적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슈는 다 꺼졌잖아요, 사실. 감산에 대한 부분 확정적으로 나온 게 970만 배럴에서 이제 1개월 연장 합의안을 이루었고, 상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뭐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출현하기보다는 어떤 큰 저항대에 맞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급락할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저항대에 부딪혔다 보기보다는 박스권으로 단순히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36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시 이제 약반등에 대한 매수세를 단타 트레이딩으로 보고, 그리고 39에서 이제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는 게 오히려 네. 수익 구조를 좀 낼 수 있는 국면이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 채널의 저점이 좀 깨지지 않아서 이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지금 35달러 선인데 좀 반등하고 36달러를 뚫어준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의 시점으로 봐도 좋겠고, 39달러 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매도 쪽으로 바라보는 게 수익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저희는 골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172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는 0.8%가량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는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주셨어요. 골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지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 부양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제 박스권 파동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박스권 파동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장세 자체가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종목을 뽑자면은 저는 골드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이게 왜냐면은
골드가 이게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구조가 있고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늘 외신 앵커님께서 캐스터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빅스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공포 지수라는 거는 심리적인 자극에서 불러오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 자체가. 근데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갖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자체가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저는 골드가 앞으로 굉장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가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이제 연준이 좀 돈을 풀고 있는 상황 내에서 네. 한 번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심리에 대한 요소 자체가 굉장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골드를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일 어려운 종목이라고 전 평가를 해요. 저는 미증시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뭐 주식 채권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그냥 쏟아낸다면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 주식 매입을 할 거야. 회사채를 이제 기구를 통해서 아니라 직접 매입을 할래. 그럼 그냥 원행이 상승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장이 너무 쉬워요. 상황이. 근데 골드는 이제 전체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도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게다가 이제 저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졌다면은 좀 낮은 단가라면은 제가 좀 이게 강하게 매수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은 지금 미증시 자체가 시장이 불안성이 굉장히 급등된 상황에서 역대 어떻게 보면 최근 오래된 기간 동안 최고가에 아직도 유지 중이에요. 시장 상황은. 이 장세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서는 단순히 박스권 파동으로는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골드는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에 대한 연출 가능성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도적 국면으로 보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지 뭐 앞으로 장이 이제 뭐 원웨이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평가 자체를 내리는 거는 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골드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하지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상황 자체가. 안 보이는 건 저는 안 합니다. 골드는 여러분들 박스권 파동으로 단순히 데일리로 매도 접근만 허용하지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조정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급등할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전혀 안 세워진다는 점 좀 이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왕 트레이더가 안 보일 때도 있네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골드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그 안에서의 매도 전략만 일단 드렸고요. 자, 골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집단 감염이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수도의 로마. 외곽에 있는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100명이 단체로 감염됐다. 그리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 사례가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가는 수준은 아니다. 이 시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보건당국의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바이러스 확산 전에 중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유럽 내에 있는 국가 중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했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2차 파동에 대한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이 다음 소식은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영국은 브렉시트 만료일 전환 기간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상태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이번 해, 올해 10월 말까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소식인데 따라서 지금 10월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개월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의 피 터지는 합의 씨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위원장은 이렇게 이유는 언제든지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가인 미셸 바니에 역시 우리는 지금 이
브렉시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진전을 해야 한다, 꼭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미셸 바니에가 영국이 추구하는 무역 거래를 언급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제약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도 계속해서 혜택을 유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과연 EU와 영국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EU와 영국과의 브렉시트 관련한 협상과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유로 FX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0.4%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해왕 트레이더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일단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유로에 대한 설명을 좀 듣기 전에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드리면은 그동안에 좀 약달러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죠. 95선까지도 내려왔다가 95선, 96선 지나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다시 97.02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유로 좀 어떻게 보세요, 해왕 트레이더? 뭐 사실 이제 김성현 코님하고 좀 동일한 생각이 계속 연출될 것 같아요. 네. 자,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 오늘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달러를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최근에 사실 이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제가 유로 매수를 보라고 하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유로 매도를 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달러가 원웨이 장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웨이 장세는 이제 유로존과 미국의 이제 상대성을 비교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드려요. 원웨이 장세는. 한 기조 자체가 미국 자체가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유로는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면은 그때 원웨이 장세 나와요. 한 1년 동안 쉬지 않고 내려갑니다. 이게 2017년도에 있던 유로존 테이퍼링이죠, 여러분들.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유럽이 갑자기 테이퍼링 한대. 자, 뒤집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미국이 테이퍼링 한 거예요. 유럽이 가만히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뭡니까? 둘 다 돈 풀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둘 다 돈 풀고 있습니다. 한 방향성을 추구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채널 하단 구간에서 여러분들 달러가 또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로 매도적 접근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익을 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채널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된 건 해외 선물을 하기 전에부터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양 방향국에 대한 흐름도를 알아야지 유로를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오일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미증시는 뭐예요? 연준이 행보하는 회사채에 대한 매입 구조를 보라는 겁니다. 각 종목별로 봐야 되는 섹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달러가 강세가 해서 미증시가 올랐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달러 강세에 대한 장세는 유로존을 포함해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약세장에 대한 흐름 기조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럼 유로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기조를 봐야 되는데 양 방향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띠냐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유로존이 강세가 나왔던 거는 간단해요. 유럽에서 통화 정책이 열렸는데 당초 이제 PSPP에 대한 채권 매입 규모 자체를 1억 3,500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결과치를 발표했어요. 6월 초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뿜었고 지금 이미 시장 나왔잖아요. 시장 반영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매도세 내려가겠죠. 연준에서 또 돈 푼다? 그럼 또 강세 나오겠죠. 이 흐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유로존하고 미국하고 통화 정책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뭐 차트에서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흐름에 대한 기조부터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현재 각국에서 뿜고 있는 시황 정책부터 이해하시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무료 카톡방에서 얘기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뭐 달러화 대비해서 유로를 좀 살펴보는데 사실 이 세계적으로 조금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모두 다 좀 완화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달러 대비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 연준 파월 의장의 좀 증언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성명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대강 하긴 하셨는데 이번 연준 발표에 대해서 예상되는 방향이 있으신지 좀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좀 어떠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제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뭐 네. 질문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이번 연준 회의에서는 급발진적인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증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연준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획된 대로 움직여요. 계획된 대로. 갑자기 나와갖고 우리 수익률 커브도 곡선 제어할 거야. 일드캡 씌울 거야.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성명서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앞으로 행보라든가 이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이제 매입에 대한 구조, MBS 채권이라든가 국채에 대한 매입에 대한 구조 이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오히려 빠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제 통화 정책을 또 새로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 상황이 연출돼야지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는 게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별반 지난주랑 내용이 다를 게 없으니까 상황 자체가. 지난주 얘기했었죠. 추가 매입 확대 이미 다 나온 결론입니다. 하지만 급발진에 대한 상황이 연출되려면은 다음 카드를 이제 꺼내야 돼요. MBS 채권 매입하겠다, 국채 매입하겠다. 이거 카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더 상승을 이끌 만한 새로운 카드를 꺼낼 거예요. 수익률 곡선 제어라든가 회사채 매입 자체가 앞으로 이제 추경 방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게 나와버리면요, 미증시는 또 고공행진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대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도 그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실망감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더해드렸고요. 자, 구리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종종 들어왔는데 오늘 구리도 한번 봐주세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구리 가격과 같은 경우도요. 근데 지난주 장부터 해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구리는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제가 구리 차트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려요. 네. 여러분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거 공부한 다음에 시장 확인한 다음에 네. 점검하고 저도 설명드렸지. 제가 차트 바로 꺼내놓고 지금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판단 못해요. 근데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거는 네. 지금 3월 15일 날 이후 회복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중국 쪽 구리는 원래 중국을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네. 전선에 대한 수요도 자체가 중국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공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를 엄청 신경 써야 돼요. 구리를 볼 때. 이 정도 팁만 드리도록 하고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리에 대한 설명,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진입 자리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까지 좀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렸으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해왕 트레이더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 메신저 해왕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하시고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왕 트레이더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요일 한 시간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